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장병을 약이나 수술 없이 완치하는 생활습관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장병 하면은 판막장애, 그 다음에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 문제되는 심장병은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한 그런 질환인데, 이걸 그 약을 안 쓰고 또 수술 없이, 수술이라는 것은 바이패스 서저리, 즉 우회술 같은 이제 수술이나 또 요즘 가장 흔히 하는 스텐트 시술 같은 걸 하지 않고도 완치하는 그런 생활 습관 의학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딘 오니시라고 하는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정말 위대한 그 혁명적인 생활 습관 의학을 개발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를 지내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예방의학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협심증이 왔을 적에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안 쓰고 그 심장병을 완치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분의 그 책 제목이 바로 약 안 쓰고 수술 않고 심장병 고치는 법. 이거 원서가 이제 이 책인데, 약과 수술 없이 심장병을 고치는 딘 오니시의 이 책을 그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장영갑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장영갑 교수님 자신이 협심증이 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해서 스텐트 시술이나 약을 안 쓰고도 심장병이 깨끗이 완치돼 가지고 본인이 감동을 해 가지고 이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자,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때문에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이제 평생 동안 먹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죠. 이분들이 들을 때는 스텐트 시술도 안 하고 약도 안 쓰고 이렇게 쉽게 낫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괜히 이런 복잡한 치료를 했다, 이러한 의문이 들거나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써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증세가 의심이 될 때는, 흉통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때는 즉시 119를 불러서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게 골든 타임이 있어요. 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해가지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어서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쓰자, 이렇게 하면은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딘 오니시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응급 치료는 하되, 그러나 완치하기 위해서는,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을 완치한다는 걸 뭘 말해요? 수술이나 약 없이도 완벽한 심장 상태를 만드는 걸 완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스텐트 시술을 늘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제 그건 완치가 아니란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응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장병을 잘 고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 뒤로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완치하는 치료를 꼭 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오래 쓰는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연달아 다른 병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흔히 보셨죠. 그분에게서 다시 다른 관상동맥이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또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고, 파킨슨 병이 온다거나, 심지어는 암이 오거나, 신장이 나빠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병증들이 뒤따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그 원인은 뭡니까? 전신의 혈관이 피츠극이라든가 노폐물에서 막혔단 말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뭐입니까?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장애물이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하는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혈관 질환이 관상동맥만 좁게 하고 막게 하겠습니까?
전신의 혈관이 다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증 환자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요. 그 약을 쓰는 게 너무 지겹다. 어떻게 약을 안 쓰고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딘 오니시 방법을 많이 가르쳐서 저를 찾아온 우리 병원에서 하는 이 환자들이 결국은 약이 필요 없이 심장병이 완치되는 걸 늘 보고 있고 지금도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다 좁아지거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것은 왜 그렇게 쌓입니까? 생활 습관이 나빠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 만한 그런 음식을 과식을 했어. 휴식을 하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하는 생활 습관, 특히 3대 생활 습관, 음식, 운동과 휴식, 그 다음에 마음, 이 세 가지 습관이 잘못돼서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찌꺼기가 쌓인 그 근본 원인인 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두고 스텐트 시술하고 약만 쓰면은 물론 이제 응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그걸 완치가 되겠습니까?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팔이다 모기도 안 생기는데, 웅덩이 물이 고여가지고 부패하면 거기서 팔이나 모기나 이런 벌레 저런 벌레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파리약 모기약을 뿌릴 수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쓰듯이. 그렇게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파리 모기는 계속 생기고 더 나쁜 것이 계속 생기지 않겠어요? 파리 모기가 병이 아니라 물이 썩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잖아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병이 아니라 당신의 전신의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어. 그 피찌꺼기, 그걸 치워. 그 피찌꺼기를 만든 당신의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신호란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먹고 이걸 처치를 잘 하게 되면은 약 없이도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완치되지 않겠어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오래 쓰는 사람하고 그런 인구 집단하고 아까 딘 오니시의 생활습관요법에 의해서 약을 쓸 필요가 없이 피를 정결하게, 전신의 혈관의 피를 정결하게 해서 완치시키는 양대 그룹이 다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원래 환자였는데, 한쪽은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안 해, 생활습관요법을 안 해가지고 계속 전신의 혈관에 아직도 노폐물이 많이 있는 환자 그룹하고, 그걸 다 치워버린 딘 오니시가 하는 혈관을 모두 깨끗하게 한 양대 그룹이 어느 쪽이 수명이 더 길겠습니까? 무슨 말씀하는 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 2, 3년 전에 그 펜실베니아 의대 학장 닥터 이마누엘이 뉴욕 타임스에 칼럼 기고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제목이 명의를 만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역설적인 거죠. 명의를 만나면 건강이 악화된다. 그 칼럼의 그 주요 내용은 아까 말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때문에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쓴 그룹하고 아까 생활습관요법을 실행해서 혈관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완치한 두 그룹 사이에 수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물과 스텐트 시술만 가지고 치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지금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쓰는 의사들이 이걸 모를 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분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또 음식에 대한 문제, 술, 담배 먹지 말아라, 생활 습관을 바꾸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교육시킬 만한 환경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 딘 오니시의 생활습관요법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의료보험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의사들이 이걸 가르치는 의사들에게 의료보험 적용해서 충분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걸 가르치는데, 이 오니시의 이 생활습관요법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그것을 자세히 소개할 시간은 없고, 이 책을 보셔도 좋고, 또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에 제가 사실 딘 오니시를 만나기 전에
후쿠오카의 안도라고 하는 의사에게 1987년에 이것과 거의 같은 그 심장병을 고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까 말한 음식, 운동, 마음. 음식이라는 것은 자연 식물식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햇볕을 쬐고 즐겁게 한 30분 내지 1시간씩 매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숙면을 잘 취하는 것이고.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분노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부정적 생각을 매일같이 정확하게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혈관 안에 피찌꺼기를 지워야 되듯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의 찌꺼기를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딘 오니시도 그걸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도라는 의사를 통해서 이걸 배워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많은 심장병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서 오늘까지도 이 방법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이제 완치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또 이 오니시 방법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더 저에게는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들고, 또 이런 의사들이 이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면 허버트 벤슨이라고, 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심장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닥터 버나드 라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센트 시술하고 약을 쓰고 있는 의사의 말씀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잘 따라야 됩니다. 잘 따르고 이 생활습관요법을 옵션이에요. 나는 그냥 뭐 생활습관 안 바꾸겠다. 그대로 이대로 그냥 약 먹고 평생 동안 하겠다. 오케이,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나는 약을 좀 줄여보거나 또는 이 근본적으로 완치를 위해서 이런 생활습관요법을 하겠다. 옵션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분은 이 약 안 쓰고 수술하는 딘 오니시 책이나 또는 강길전 교수님, 정말 그 충남대학의 강길전 교수님이 쓰신 자연치유력을 키워라라는 책에 보면은 딘 오니시의 생활습관요법과 심장병 그리고 암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해서 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안도 방법과 딘 오니시의 이 방법을 통합해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 심장병 환자를 치료했던 저의 경험담,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생명 리셋 책하고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 그 심장병 환자들이 와서 좋아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신뢰와 또 그들에게 했던 방법, 그것을 뭐 자랑을 하거나 제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러한 생활 습관 의학이 오늘날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의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생활 습관 의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운동과 휴식.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음식은 자연 식물식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은 햇볕을 쬐고 걷는 것.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생각, 갈등을 날마다 청소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고혈압 약 없이 쉽게 낫는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허버트 벤슨은 심장병과 즉 심혈관 질환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거다. 이제 이분이 만든 명상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심장의 혈관이 잘 통하여야 된다. 그래서 오픈 하트, 심장의 혈관이 잘 열려야 된다. 하트란 말은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이 잘 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은 심장병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싸움의 상태입니다. 내가 자연과의 갈등, 내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나와 나 사이의 갈등,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장내 미생물이라든가 세포들과 내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해서 피를 오염시켜서 혈관을 오염시킨 그 결과로 심장병이 왔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갈이라는 말은 칡넝쿨 갈자입니다. 그 다음에 등이라면 등나무 등자인데, 칡넝쿨은 성장할 때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올라가요.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칡넝쿨 갈자, 등나무 등자. 칡넝쿨과 등나무가 같이 만나면은 서로 엉켜가지고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가지고 둘이 엉키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고통을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갈등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되고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가 다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에. 피도 찌꺼기가 있지만은 마음에 갈등의 찌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꼭 해결하라. 이 오은 씨도 하루에 1시간씩을 꼭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버트 벤슨. 심장병 의사 중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고 감동을 받은 의사는 닥터 버나드 라운입니다. 이분의 책 잃어버린 치유의 본질에 대하여, 이 책은 모든 의사 그리고 환자분도 원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국에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버나드 라운은 1986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그 심장병 임상 의사이면서 보건대학원 교수였는데, 소련의 심장병 의사하고 미국의 이 닥터 버나드 라운의 심장병 의사가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줄이고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미소 양측의 정치적인 그런 갈등은 있지만은 어쨌든 전쟁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의학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핵전쟁이 남으면 사람 생명에 의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핵전쟁을 막자. 그래서 두 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국제 핵전쟁 방지 의사회를 만들었습니다. IPPNW라고. 1986년에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아서, 제가 1987년에 한국 대표로 그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의 그 버나드 라운을 찾아가서 이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한국 지부를 개설을 하고, 그해 가을에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서 세계 의사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1989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이제 이분이 이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관계로 특강을 해서 세 번째를 만났는데, 저는 세 번 이 버나드 라운을 만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심장병 임상 의사로서의 과학 기술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전기 치료기도 개발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많은 임상적인 심장병 치료 성과를 냈지만은, 이분의 존경할 만한 가장 큰 것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저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에 베트남의 그 전쟁 후에 부상을 당한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부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치료하는 구호 활동을 이분이 앞장을 섰고, 아까 말한 핵전쟁 예방하기 위한 운동도 했는데, 이분은 이 잃어버린 치유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늘날 현대의학이 치유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병증 뒤에 숨어있는 그 환자, 그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을 치유되도록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병증만을
심장병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 생각으로는 넌센스다. 물론 과학기술적인, 의학적인 치유도 잘 해야 되지만은 이분의 기도가 뭐냐면 특정한 종교는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하는 기도는 내가 질병만을 따로 떼어서 그 환자와 질병을 따로 떼어내서 질병만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질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많은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제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분을 만나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이제 환자를 만나면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이분만큼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없구나. 그래서 늘 숙제처럼 이분을 만난 지가 지금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까 해서 아프리카 의료봉사도 한 20번을 갔습니다. 정말 불쌍한 환자들, 그런데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서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 프로그램에 나온 기술 중에 사랑이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말 그를 자비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의 자비심과 사랑을 키우는 방법인데 그 연습을 날마다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서 완치하려면은 우리 혈관 내에 있는 찌꺼기들을 모두 청소해서 피를 맑은 피로 혈관을 맑게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 요법도 해야 되지만은 마음속에 갈등,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싸움을 끝내고 정말 대상을 사랑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키울 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완치된다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의 졸저 아까 소개해드린 생명 리셋하고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